정말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부족한 집단 분명히 맞습니다. 아 의사 집단이 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의사로서의 이제 최고의 선은 환자 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구 선수는 10번에 3번만 쳐도 잘 치는 선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10번에 10번을 다 이겨야 돼요. 세상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애를 안 놓습니까? 지방이 소멸하는 게 의사가 없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치의 문제는 있어요. 네.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예. 그럼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지방에 스타벅스도 없고요. 네. 지방에 이마트도 없어요. 네. 지방이 소멸하는 게 의사가 없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협회도 그렇고 뭐 전공의협의회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대학 교수협의회도 있고 뭐 서로 응급 좀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들 좀 생각이 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안 된다 말고 그럼 어느 정도 누가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어느 정도를 협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모여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협상이 좀 가능할까요? 격하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정말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부족한 집단 분명히 맞습니다. 아 의사 집단이 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의사로서의 이제 최고의 선은 환자 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구 선수는 10번에 3번만 쳐도 잘 치는 선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10번에 10번을 다 이겨야 돼요. 다 살려야 100번에 된다. 100번 다 이겨야 돼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완고하고 고집세고 어떤 근거나 내가 하는 행동이 당연히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근거 없는 소리 하면 야단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저쪽이 더 근거가 있다 그럼 그쪽을 인정을 하는 이런 어떤 수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국민들은 불안한데 이게 몇 퍼센트가 어쩌고 몇 퍼센트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국민들한테는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자꾸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소리 듣기 싫고 하여튼 의사 부족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적인 어떤 대화가 되니까 단절이 되고 이제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은 의사협회가 사실은 대표단체가 맞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대표단체가 맞아요. 의사협회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법적 단체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직선제 투표를 통해서 회장을 뽑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의사협회가 어떤 대표단체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의과대학생들은 의사협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정식 회원이 그렇겠네요. 아니에요. 아직 의사가 안 네, 됐으니까. 의사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공의 협의회라고 예. 하는 이런 단체를 가지고 따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좀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죠. 코로나 20년에요? 때인가요? 2020년에 그때도 의대 증원 문제 가지고 네. 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뭐 이제 원격 진료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갑자기 발표를 해서 전공의들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의사협회에서 도장 찍고 합의해서 끝나버렸어요.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했죠, 그때는. 배제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과대학 4학년들이 큰 피해를 받고요. 전공의들도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때 의과대학 3, 4학년 애들이 지금 전공의들이에요. 한 번 예방주사를 맞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너무나도 강력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 믿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이 사태가 여기까지 이렇게 6개월 이상 진행된 근본이기도 합니다. 전공의분들은 의협에 대해서도 아주 썩 호감은 아니시겠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견을 충분히 대표하지 네, 못한다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가끔 뉴스 볼 때마다 뭐 전공의 뉴스 볼 때마다 뭐 전공의 협의회나 아니면 의협이랑 서로 다른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서 저렇게 되면 그 상대는 도대체 어디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다는 말씀. 그러면 여야 이시군요. 의정 협의체가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럼 의사 집단이 의협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나요? 기대감은 제로고요. 그래요. 네, 기대감 어떡하죠, 오늘? 제로입니다. 이게 아마 누군가는 들어갈 겁니다. 의사협회가 들어가든 뭐 교수협의회가 들어가든 누군가는 들어갈 테지만 결국 말씀드린 대로 그 한두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뭔가 약속을 하거나 뭐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지금 들어가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되게 비극이긴 한데 그래도 여쭤보면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의대 정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백지화한다. 2025년은 오늘부터 수시 접수라고 하니까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2026년부터는 처음부터 재논의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받아들이고 다시 협상을 할 만한, 혹은 전공에 돌아올 만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전공의는 아닙니다만 전공의들하고 매일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2026년 뭐 정원을 유예하고 다시 논의하자. 뭐 해봐라라는 뭐 상당히 맘대로 큰 해라. 불신과 이제 맘대로 체념이 해라. 있군요. 2025년 뭐 유예한다, 1년 유예한다, 2년 유예한다. 뭐 그러던가. 이미 이제 이 단체 자체가 포기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말씀드린 대로 정원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건 의료 개혁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진짜로 한두 개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료 개혁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네. 오로지 뭐 숫자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2000인데 500으로 깎아주면 들어올래?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협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들은 실망해서 나간 것이지 그것을 500 깎아준다고 들어오고 1000 깎아준다고 들어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면 지금의 우리 시스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떠받치고 있던 그 집단이 맞습니다. 전공이긴 하니까. 근데 없으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공의들도 나가서 의사 일을 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형 병원들이 뭐 많이 생겨서 웬만한 진료는 해결한다든지, 뭔가 아니면 그냥 1차 진료기관에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그냥 국민들이 해결을 본다든지, 뭔가 체계가 바뀌더라도 진행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어디선가는 일을 하겠죠. 네. 어디선가는 일을 하겠는데 지금 결국은 이 6개월 동안 제일 타격을 입은 곳 말씀드린 상급 종합병원, 최종 치료, 큰 중증 치료 이런 것들의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결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내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더 길게는 10년 동안 해결 불가능일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간 병원이나 뭐 작은 병원들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네, 뭐 그것도 일견 의미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위기 또는 붕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멈추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도 몇 년이 걸릴 일입니다. 진짜 안 아파야 되겠네. 추석 때 몸 조심하십시오. 아니 그 일단 농담처럼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줄 네. 알았는데 근데 심각하긴 해요 이게. 아프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이게 도대체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네 추석 때 위기가 뭐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사실 이대로 가면 뭐 추석 때 뭐 그 전에도 큰일 날 것이다. 네. 우리가 그냥 뭐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전국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2만 명쯤 돼요. 네. 이쪽 저쪽입니다. 네. 연휴 때는 3만 명까지 올라가요. 전국에. 하루에. 뭐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것은 뭐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지부 통계입니다. 네, 네. 지난 설이나 이제 지난 추석을 봤을 때 2만 명 지금 다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연휴 때는 약 1만 명 정도가 치료 못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죠. 대책이 있겠냔 말이죠. 세상에 산부인과에서 없어서 애를 안 놓습니까? 지방이 소멸하는 게 의사가 없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치의 문제는 있어요. 네.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예. 그럼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지방에 스타벅스도 없고요. 지방에 이마트도 없어요. 네. 지방이 소멸하는 게 의사가 없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자기가 개업해서 수입이 나올 만한데 병원을 짓고 이동을 하죠. 네네. 그러면 지방 소멸의 문제를 왜 의사를 갖고 얘기를 하냐고요. 저출산 문제 산부인과가 의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산부인과에서 없어서 애를 안 놓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의사들을 자꾸 집단 얘기를 그러니까 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심을 너무 많이 상하게 했어요. 의사들의. 아니요. 의사들의 지금 레지던트 하고 있는 분들의 아. 후배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소아과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네. 뭐 이렇게 그 외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해서 큰 돈 된다, 나는 이걸로 돈을 벌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해요. 실상을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네. 의료 개혁 이거 의료- 어떻게 하실 의료 거예요? 문제 어떻게 2,000명 해결? 늘려놓은 거. 그걸로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저는 뭐 그냥 대통령이 윤석열 잘하실 대통령 거다. 믿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망하지. 대통령이 하는 대로 아이고. 그냥 따라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을 때 마지막 네. 21대 국회에서 네. 안 했잖아요. 네. 그것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그 여당이 뭐- 반대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지금쯤이면 왜 대통령이 반대를 했는지
여당이 지금 생각하는 구조적인 개혁은 뭔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돼야 되는데 네. 조용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나 김정숙 여사의 특검이라는 게 글쎄 그 대단한 일인가요? 아니 물론 공정과 정의에 대한 얘기는 맞지만 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슈를 다 덮어놓고 네.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왜 계속하고 있는지 나는 그 점이 정말 안타까워요. 약간 좀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국민연금도 한번 특집으로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가. 왜 그런지 이게 아세요? 김건희 특검 이런 얘기하면 안 나가시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얘기하면 나가시더라고. 안 보죠. 네.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고 네. 뭐 당장 내일은 아니고 일단 받을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엄청 중요한 일인데. 네. 왜냐면 낼 사람은 저기 아직까지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같이 이렇게 세련된 이런 프로그램에서 계속 얘기가 돼야 된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교육용으로라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60대는 저만 해도 연금 다 내고 받을 준비하는 하고 있거든요. 네. 개혁하면 안 되지. 그치,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다 수혜자들이야. 아니 우리는 그냥 얻어먹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많이도 못 얻어 먹어요. 아니 그래도 연금보다 많이 얻어먹어요. 연금보다 우리는. 낫죠. 아니 많이 얻어. 우리는 많이 얻어먹는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말씀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아, 이해가 안 왜냐면 가요. 국민연금은 본인의 공약이잖아요. 네. 아니 야당에서 하자고 할 때 덜컥 좀 받아서 아니 솔직히 동해 저기 산유국의 꿈이라는 그런 거보다 훨씬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공약을 지켰습니다. 일단은 네. 모수개혁부터 하고 구조개혁을 점차적으로 해서 제가 차근차근 임기 내에 하면 하겠습니다. 되죠. 네. 제가 연금개혁을 해냈습니다. 어떤 정부도 못했던 걸 제가 했습니다. 내치적으로 쌓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26년 만에 몰수개혁이 됐는데 네. 이런 거를 본인이 해냈으면 이런 게 득점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게 9%에서 13%를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어, 받아버리면 그럼요. 그거를 다시 깎지는 못한다고요. 저는 그게 참 왜 어리석다고 안 받았어요, 생각해요. 대통령? 제대로 이제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구조 찔끔찔끔 이게 개혁을 다. 순서가 네. 구조를 짜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년 넘게 왔어요. 구조 개혁을 먼저 하고 저 얘기를 그다음에 수익률 개선 제도 개혁하고 네. 그다음에 모수 개혁은 이건 통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다 한꺼번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뼈대부터 잘해야지. 그렇죠. 예.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떠들고 저래 의대도 2,000명씩 갑자기 뽑는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의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대 아 갑자기 또 의사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대책이 없잖아요. 네. 자 의사가 부족하다 안 하자는 얘기들 그 기본적인 그 사회 경제학적인 논거가 전혀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병원 가시는데 혹시 병원이 멀어서 못 간 적이 있나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생활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요? 우리 여기 모두 다 가족들까지. 아 이거 좀 약간 부족 많이 느끼죠. 예를 들면 네. 병원에 가서 네. 그래도 내 아픈 거 좀 설명 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아픈지 이런 거 좀 찬찬히 좀 듣고 싶은데 2분 컷으로 막 이렇게 바로 내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생각해야죠. 수가가 낮아서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 진료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병원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소하려면 네.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의사를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네. 해결은 아마 안 될 거예요. 내외산소의 그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흔히 네. 말하는 필수 생명을 예. 다루는 과의 레지던트는 거의 복귀 안 할 거예요. 피부과, 성형외과, 방사선과, 영상화학과 당연히 복귀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돈 되는 과를 하고 있는 레지던트는 다 복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이익이 있고 꼭 생명의 필수적인 과의 레지던트는 3,000명에서 5,000명 됐어. 내가 네. 이 보드 따고 앉아갖고 개업할 때쯤 되면 손가락 빨기 딱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루라도 먼저 개업하겠죠. 그냥 그렇죠. 바로 개업을 할 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이게 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벌써 이제 내외산소 등 이렇게 필수 부분들은 수가 부분에서 고민하잖아요. 벌써 네. 그러면 네네네. 수가 보완부터 치밀하게 들어가서 그렇죠. 이걸 해줄 테니까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죠, 맞아요. 이런 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 뭐 지금 내가 하라는데 왜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니까 네. 지금 의료 현장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종합병원 가면요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진료를 볼 수 없어요. 저도 환자 저기 가족이 있어갖고 갔는데 그래요. 수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병동을 40%밖에 못 일단 쓴대요. 응급실로 들어가요. 네. 일단 응급실로 가야 네네네네. 돼요. 거기서도 대기를 했다가 네. 이제 입원을 할지 말지 병원에서 의사를 정해 주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동해 산유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메이저 언론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많아지면 좋지 않느냐는 네. 개념으로 계속 얘기하고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에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 나이 63이고요. 네. 10년 뒤에 의사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 주변 내 가족 중에 의사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네.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연간 GDP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1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두 분 토론 한번 시키면 좋겠네요. 아니, 김윤 그 의원하고 그러네. 한번 네. 토론을 한번 해보시면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하시다가 그냥 아니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의사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적절하다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꼭 그렇죠. 많고 적고 그럼 해야 돼요? 지금이 적절하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적절하기보다는 우리가 배치의 문제는 있어요. 네.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예. 그럼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지방에 스타벅스도 없고요. 네. 지방에 이마트도 없어요. 네. 지방이 소멸하는 게 의사가 없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의사는 자기가 개업해서 수입이 나올 만한데 병원을 짓고 그렇겠죠. 이동을 하죠. 네네. 그러면 지방 소멸의 문제를 왜 의사를 갖고 얘기를 하냐고요. 어저께 저출산 문제 산부인과가 의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산부인과에서 없어서 애를 안 놓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의사들을 자꾸 집단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먹는데 지금도 예. 의사 수가 줄지가 않아요. 우리는 네. 3,058명씩 매년 늘어나요. 네. 퇴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네. 아직 내가 60세인데 일하잖아요. 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의사가 증가하는 속도가 OECD 평균보다 높아요. 네. 이미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매년 3,058명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어나는 거는 의사분들은 참 부럽게도 정년이 없잖아요. 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은 정년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을 때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은 그 좋은 일들을 그 엄청난 고수익의 일들을 그렇게 독점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제 그 수많은 우리나라 전체 GDP 한 10% 정도 되는 돈을 의료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돈을 9.8% 쓰죠. 의사라는 분들은 그걸 다 계속해서 독점해서 가져가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의대 정원을 좀 늘리려고 해도 의사분들이 반대하면 못 늘려.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냐.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됐든 다른 직업 어느 대학의 학과도 나라가 교육부가 올리려고 하면 다 올릴 수 있는데 의사들만 의대만 정원을 그렇게 의사들에게 맡기거나 의사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지 그거는 않느냐.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늘리는 건 맞는데 필요한 거는 나라가 결정할 거지 의사가 결정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로 합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의사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예를 들면 2,000명을 갑자기 증원을 하면 내년에 어떤 일이 오냐면 8,000명이 동시에 수업을 해야 돼요. 네. 1학년 다 유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럼 8,000명 누가 가르칠까요? 교육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를 교육하는 기관하고 의사를 교육시키는 기관이 달라요. 네. 우리는 예를 들면 카데바라 그러죠. 그 해부용 시신 한 네, 부에 네, 보통 네. 우리 때는 6명 내지 8명이 수업을 했어요. 지금 24명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아예 만지지를 못해요. 너무 많아서. 아. 그러니까 교육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당연히 확충해야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하는데 2,000명을 뽑아놓고 아니 근데 그냥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의대 1, 2학년 때는 실습이 이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면 강의 같은 게 위주로 아니요 실습이 더 돌아가잖아요. 많아요.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초조합니다 지금. 아니 저 맞네, 참, 어려 통화했어요. 아, 저는 맞아. 다음 방송에 있어서. 아 다음 방송에 끝나 있죠. 12시 끝난데. 아 맞네요. 아, 장르만 여기도 더 해야죠. 아니 어렵게 통화론 하십시오. 네 일단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님 그럼 그러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하고 뭐요? 가세요. 의료 개혁 이거 의료- 어떻게 하실 의료 거예요? 문제 어떻게 2,000명 해결하세요? 늘려놓은 거. 그걸로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저는 뭐 그냥 대통령이 윤석열 잘하실 대통령 거다.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망하지. 대통령이 하는 대로 아이고. 그냥 따라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네, 정부를 믿고 가자. 예. 그리고 동해 유전도 정부를 믿고 좀 믿을 축하해주자. 사람을 믿으세요. 네, 그리고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든 뭐 이런 것든 정부의 혹은 뭐 윤석열 검찰의 대통령 수사를 좀 믿고. 한번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특검을 가든 이렇게 예. 가자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믿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요.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먼저 조금 보내드릴게요. 한국병 원장이 워낙 늦게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사이좋게 인사하셨고요. 자 그러면 원래 저희가 오늘 저 의료 뭐 개혁은 주제가 전혀 아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얘기긴 그 하죠. 특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그러면 거에 비하면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네. 궁금했던 거. 근데 지금 의사수를 뭐 늘리는 거,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로 더 많이 갈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졸업할 때 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다 그냥 개원하는 거죠. 피부과로 가야지 뭐 지금 여기서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수가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미 어. 너무나 남맥을 꾼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심을 너무 많이 상하게 했어요. 의사들의. 지금 아니요. 의사들의 지금 레지던트 하고 있는 분들의 아. 후배들에게. 예, 왜냐하면 지금 소아과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네. 뭐 이렇게 그 외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해서 큰 돈 된다. 나는 이걸로 돈을 벌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해요. 네. 실상을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정부라면 네.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아. 거예요. 수가를 어느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뭐
아주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나 뭐 우리 최영균 기자 잘 알 수는 없겠죠. 의료계 안에 있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한 20년 전, 30년 전엔 전혀 안 그랬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그냥 1등부터 3,000등까지 의대 가잖아요. 그건 뭐 아마 인정하실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된 이유가 뭐냐면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그 정년도 없이 수억씩 막 이렇게 벌어대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의사 말고 할 게 뭐 있어?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 가. 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부의 집중이 어떤 특정 직업군에게 많이 간다면 차라리 거기에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투여가 돼서 그 부의 집중이 좀 이제 좀 이루어질 수 나눠졌으면 있는. 좋겠다. 예. 네. 자, 일단 뭐 의사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인 좀 다른 것 아니, 같은데요. 이 평균적으로 의사들이 뭐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네. 더 많이 버는 거는 맞을 거예요. 네. 저 역시 그렇게 했고 네. 제가 의사를 택한 이유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니다. 네. 의대 교수들 제 동기들 예를 들면 연봉 한 1억 한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대학 교수 기준으로. 네. 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게 많은 거냐? 네. 물론 평균 중위. 핵심은 개원의죠, 사실은 뭐. 개원이는 생각하면- 천차만별이에요. 네. 개원이는 천차만별이에요. 부도 나는 사람부터 네. 대박 나는 사람까지. 그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다 잘 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예. 그런데 필수 의료기는 기본적으로 그 의료과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물론 그래도 그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입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또래 다른 사람에 네, 비하면. 네. 그것 때문에 의사를 늘리겠다. 그러면 어떤 직군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수를 늘려서 평준화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 거냐는 거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용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수가 늘어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영국식 의료 제도로 가고자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영국식으로요. 영국이요? 영국은 이거 한번 째면은 봉합할 때까지 한 이틀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필수 의료기나 이런 게 뭐 강제로 지정을 해서 하게 하고 뭐 어디 지역에 개업하는 장소도 정해주게 되고 국가에서 모든 의료를 통제를 하게 되면 영국식 의료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공무원화돼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데 이틀 걸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의료 그러면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공이란 말을 들으면 뜻이 좋게 들려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공공의료가 잘 돼 있는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응한 걸 보면 사망률이 20%가 넘었어요. 우리는 1%를 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의사들의 사적 이익 동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네. 네. 예, 적정하게 절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네네. 또 이제 의사단체 쪽의 말만 또 전적으로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맞는 왜냐하면 말씀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의료 구조 자체가 네. 편중돼 있는 건 맞잖아요. 네. 왜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것도 맞는 것이고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인구 몰려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방 분권부터 지역 발전을 네, 맞습니다. 균등하게 하는 네.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네. 예를 들면 공공의료나 지역의료를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도 좀 이제 의료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네. 이런 거는 정부가 좀 지혜를 마련해야 되지 2천 명으로 누른다고 해서 이게 그게 풀리지는 안 않는다는 된다니까요. 것들이 네.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문재인 정부도요.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네. 뭔가 수가 조정도 해가면서 지역 의료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할 테니까 의사분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네네네. 좀 균형 있는 분배를 해달라라는 것인데 그게 없어서 좀 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어제 저는 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동해 석유가 뭡니까? 이런 거부터 해야 너무 민생 깊은 감명을 아니겠어요?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근데 저는 왜냐면 이게 실생활의 민생이에요. 그럼요. 네. 예. 아 당장 몸 아파서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지 이거 뭡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